최척전을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번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이산, 그러니까 흩어졌다가 이별했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 이거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그 당시 백성들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백성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나타낸 작품이 최척전이야. 그러면 작가는 이 글을 왜 썼을까라는 부분인데, 뭐 당연히 주제와 관련된 거라고 본다면 전란으로 인해서 이산가족이 되고 다시 재회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소설의 배경이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의 전쟁,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 만에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소설을 전쟁의 영웅에 관한 아주 업적이라든지 영웅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군담 소설이라고 부른다. 군담이란 말이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최척전은 원래 한글이 아니라 한문으로 되어 있었어. 한문 소설이고 중간에 보면 만남과 이별, 재회 뭐 이런 사랑에 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애정 소설로 내용상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기, 형식상은 한문 소설이고 내용상은 애정 소설이고 그 다음에 내용상은 군담 소설이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만남, 아니야, 제일 처음에 이별, 미안해. 만남, 이별, 재회, 다시 만나는 게 재회지. 이런 것들 모두 불교의 인연설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불교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전쟁의 참상, 백성들의 고통, 뭐 이런 것들을, 민중의 고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적이라고 얘기했어. 리얼하게 다 보여주는 거야. 근데 고전소설에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 우연성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우연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다시 우연적 재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 소설은 우연적이라고 할 수 있어. 특이할 만한 거는 만남과 이별과 재회 이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게 공간적 배경이 조선에 머무른 게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확대됐어. 그래서 조선 남원 땅, 전라도 남원 땅이 나오고 중국도 나오고 일본도 나오고 안남, 우리가 지금 말하는 베트남이겠지, 베트남. 그게 다 배경이야, 알았어? 자, 그러면 이 글의 특징도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만남, 이별, 재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글이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아니야, 마지막은 아니고 실제로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있었지. 실제의 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공간적 배경이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안남까지 확대됐다. 자, 먼저 앞부분 줄거리 한번 볼까? 앞부분 줄거리. 남원 사람인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생원의 집으로 공부하러 다니다가 정생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의 딸 오경에게서 구애의 쪽지를 받는다. 좀 이상하지 뭐가? 오경 있잖아. 여자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오경이 구애의 쪽지를 미안하다. 내 잘못 봤다. 받는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겠대. 그대로네. 여성으로서의 제한이 많다. 먼저 좋아하는데 나서지도 못하고 근데 어쨌거나 구애 쪽지를 받는단 말이야. 알았어? 그 후에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고 정생원에게 혼담 주선을 부탁한다.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지만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최척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의병으로서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 아니? 그럼 얘네들 왜 헤어진 거야? 전쟁 때문에. 혼인날이 지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심씨는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 한다. 최척이 안 돌아오니까. 하지만 오경은 끝까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하고 첫 아들 몽석을 낳아가지고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중 정유재란이 일어나 최척과 오경은 또다시
헤어진다. 그러니까 만나서 사랑하다가 전쟁 때문에 나갔다가 한참 기다리다 다시 만났는데 아들 낳고 또 전쟁이 나가지고 정유재란의 최척과 오경은 헤어지게 된다. 두 번째 헤어짐이네, 그지? 1549년에 맞나? 임진왜란이 언제지? 1592년 미안해. 1592년 그리고 1597년이네. 내가 아까 잘못 말했네. 7년 만에 전쟁이 난 게 아니라 5년 만에 전쟁이 났어. 1592년에 임진왜란, 1597년에 정유재란, 정유년에 다시 난리가 났다. 정유재란. 알았니? 자, 그럼 본문 한번 볼까? 그때 마침 명나라 장수가 기병 10여인을 이끌고 남원성에서 나와 금속교 아래에서 말을 씻기고 있었다. 아까 얘기했던 고전소설의 한계, 우연한 만남이야.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꽤 오랫동안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 중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았다. 그러면 명나라 장수하고 이야기가 가능하겠네, 그지?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이고 전쟁 때문에 원인 전쟁이야. 그걸 이야기한 다음에 의지할 곳이 없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명나라 장수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고 숨어 살고 싶다고 세상을 피하고 살고 싶다고 말했다.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측은히 여겼으며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똑같은 말이야. 가엾고 불쌍한 거니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총병의 천총. 오총병은 뭐야? 이거는 관직 이름이겠지. 천총. 그럼 높은 여기서는 높은 관리는 아니래. 명나라 하급 관리래. 여유문이다. 여유문 누굴 도와? 최척을 돕겠지. 고전소설에서 흔히 나오는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 역할하는 거야. 집은 절강성 요흥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은 하다오. 하오 치우니까 해라하게 하오. 약간 높였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지음이라고 하지 보통 우리가. 자신의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라는 거야. 지음이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인데 거기다 써볼까? 한자 써. 백아절연이라는 말이 있어. 백아절연은 뭐냐면 백아라는 사람하고 종작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백아가 검은고 연주를 아주 잘했대.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내 연주가 마음에 안 드나? 근데 종작이라는 사람이 야, 너 진짜 연주 잘한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알아줬대. 자기 소리를 알아들었다는 얘기지. 둘이 엄청 친했어. 근데 갑자기 종작이가 죽은 거야. 절친이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백아가 검은고줄을 끊어버렸어. 그게 백아절현이야. 알았지? 그래서 우정 하면 떠오르는 한자성어지. 여기서 지음하고 관련된 한자성어는 바로 백아절연이다. 마음을 알아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니 하나니 먼 곳이건 가까운 곳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내 머물며 옹색하게 살 이유가 무엇 있겠소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윽고 최척에게 말 한 피를 주어 자신의 진영으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지금 떠든 거는 명나라 장수 여유문이 알았니? 여유문이 네네 거기 수고하세요. 그냥 아무데나 수고하세요. 그래서 여유문이 지금 최척한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좀 생각한 거지, 그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진영으로 데려간 거야. 누구를? 최척을, 그지? 자, 그림 사파도 나오지, 그지? 최척은 용모가 뼈, 가로 묶을래? 최척은 용모가 뼈라 생각이 주동 면밀하여 말타기 활쏘기를 잘하는 데다가 문장도 능했으므로, 자, 이거는 고전소설에서 말하는 인물의, 전형성이라 그래. 왜 이렇게 주인공들은 잘생기고 멋지고, 야, 총명한지, 비범하단 말이야. 여유문은 이런 최척을 매우 아껴서 한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잘 때, 그럼 뭐야? 거의 아주 친한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돌봐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유문이 최척을 이렇게
잘 돌봐줬다는 내용이고 매우 가깝게 지냈다는 뜻이지. 자, 그 다음에 얼마 뒤에 총병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유무는 최척을 전사한 병사 한 사람 대신 그 이름 올리는 출석부 같은 거지. 그 명부에다가 끼워놓고 국경을 통과하게 된 뒤, 옛날에는 뭐 여권 비자 이런 거 없었으니까 알았니? 용이면 아까 고향이라고 그랬는데 그지? 용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선에서 중국으로 배경이 이동됐어. 여기 여유무는 최척을 도와가지고 끝까지 자기 고향까지 데리고 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자, 그러면 이에 앞서니까 명나라 가기 전에, 최척이 가기 전에 그 전에 시기적으로 최척 일가가 외적한테 붙잡혀갖고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외적은 최척의 부친 최숙, 장모 심씨, 아까 심씨라고 했지, 늙고 병들었다 여겨 감시를 잠깐 소홀히 했나봐. 그럼 뭐 어떻게 했겠어? 탈출했겠지, 그지?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하다 틈을 타가지고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외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가 연곡사라는 절에 이르렀다. 왜 마침 거기 갔는지 모르겠어? 거기서 만나거든? 우연성이지, 그지? 하필이면 거기를 갔냐. 그런데 연곡사 승려들의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 딱 떠오르는 게 누구냐? 최척의 아들 몽석이지, 그지? 들리는 게 아니라 심씨가 울며 최숙에게 말했다. 어떤 아이 울음소리기에 우리 손주가 우는 울음소리하고 똑같을까요? 최숙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의심한 대로 몽석이었다. 또 우연성이지, 그지? 최숙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어루만졌다. 잠시 후에 최숙이 승려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어? 그랬더니 혜정이라는 승려가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 제가 길가의 시체더미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겨서 거두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것도 역시 우연성이야. 하필이면 혜정 승려가 몽석을 발견했고, 하필이면 이 심씨하고 최숙이 여기 연곡사에 왔고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고, 됐니? 혹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해서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도움이지요 라는 거. 이런 걸 서리법, 영탄법 뭐 다 써도 돼. 알았니? 거기 무슨 천우신조 그랬는데 하늘이 돕고 신이 도왔다 라는 뜻이 천우신조야.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하늘이 돕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게 천우신조. 이건 천우신조다. 아이의 부모가 나타나다니. 최숙은 손자를 찾는지라 심씨와 번갈아가며 업어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부리던 종들이 다시 불러 모아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갔다. 됐죠? 이때 오경은 외적 돈우라는 놈, 외적 돈우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돈우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신. 그럼 좋은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좋은 사람. 결국 나중에 오경을 도와주지. 자, 뭐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지 않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악인은 아닌 것 같아.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이것도 다 사전에 이 바탕을 까는 거야. 나중에 이제 배를 몰게 되겠지, 그지? 자, 외장 소서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했다. 소서행장은 임진왜란 때 제일 먼저 출병했던 막부지, 그지? 토요토미 히데요시 죽은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나중에 내전을 하다가 죽은 장군이야. 소서행장. 도누는 명민한, 아주 똑똑하단 말이야. 총명하단 말이야. 오경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서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줘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왜? 저 가족하고 헤어졌잖아. 몽석도 잃었잖아. 남편도 잃었잖아. 그러니까 처지를 비관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랬지. 게다가 외적한테 잡혔으니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돈우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오경은 벌써 죽은 거야. 어느 날 밤 오경이 꿈에 장육불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처지 그지?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훗날을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암시지 암시. 이런 걸 뭐라 그래 소설에서 뒤에 나온 결말을 미리 제시하는 걸 복선, 깔린 선이란 뜻인데 복선이야. 그 깔린 선, 이렇게 막 엉킨 선을 따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끝까지 가잖아. 그래서 그 복선이라고 하는 거야. 소설 용어로 복선이라고 하고, 앞으로 미래는 오경에게 해피엔딩 혹은 행복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해주는 건데 꿈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야. 알았니? 미래를 암시하는데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현실도 아니고 게다가 꿈이지.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이잖아. 자, 그 다음에 오경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좀 버티고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거야. 이에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고 돈의 집은 나고야. 나고야.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는 데인가 봐. 나고야 있었다.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 달리 남자가 없어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왜? 남자가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남자가 없으니까. 자, 일 시킨 거지. 오경은 돈으로 속여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병이 많아 약골입니다. 몸이 작고 약하다.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바느질, 밥 짓는 일만 할 수 있지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실제가 아니야. 오경이 돈으로 속인 거야. 왜냐면 남장하고 오경이 남장을 하고 돈으로 속인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돈우는 퍽 가련히 여겨 오경에게 사우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사우라는 것을 이름을 붙여주고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갈 때마다 항해장 일을 맡겨 중국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다. 잠시 기다려. 앉아서. 뒤에 뜨겁다. 자, 이름을 붙여주고는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갈 때마다 항해장 일을 맡겨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다. 이때 최척은 요웅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오경 얘기고 이쪽은 요웅 얘기니까 최척 얘기겠지. 머물며 여유문과 의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이 누이 동생을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이자 최척은 오경 때문에 완강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일가족이 외적의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가녀린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제사도 못 지내고 있는데 이런 처지에 혼인하여 나 혼자 편안히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경 부인에게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한 거란 말이야. 알았어? 자, 여유문도 최척의 생각을 의롭게 여겼다. 더 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최척전 이어서 한다. 그의 겨울 여유문이 병으로 죽었대. 그럼 최척한테는 조력자가 없어진 셈이니까 불행한 일이겠지, 그지? 최척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양자강과 회수를 떠돌며, 양자강 회수 다 중국이야. 명승지를 두루 돌아보았다. 명승지는 아주 경치가 빼어난 곳을 말하는 거지. 용문을 보고 우열도 구경하며 원수와 상수에까지 이르렀고 배를 타고 동종호수를 건너 그 악양루 누가게까지 올랐으며 고소대라는 역시 정자에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여정이란 말이에요. 여정. 어떤 여정? 의탁할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머물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닌 여정을 지금 이야기한 거야. 거기 그러니까 양자강, 회수, 용문, 우열, 원수, 상수, 동종호, 악양루는 모두 이동한 장소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산과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미쳤나봐. 구름 사이에를 배회하기도 했대. 배회. 목적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걸 배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훌쩍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이 들었다. 속세를 버리면 뭐 해야 돼? 종교에 귀의해야 되겠지. 예를 들면 스님이 된다든지. 이 얘기는 속세에 미련이 없었다는 얘기야. 거의 자포자기야.
자기가 속세를 버리더라도 여기 남겨둔 사람이 없는 거야. 오경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요. 지금 여유문한테 의지했었는데 여유문도 없지요. 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해섬도사 왕용이란 사람이 청성산에 은거하며 신비로운 선약 신선선자 썼는데 이건 도교를 말하는 거야. 우리 저기 뭐 용왕님이라든지 신선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다 도교에 해당되는 거고, 세상을 버리고 숨어 사는 걸 은거한다고 하는데, 은거하면서 선약, 보통 신선들이 먹는 약을 말하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은단도 있어. 은단도 이게 선약이야. 은단 알지? 아빠들 먹는 은단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래서 거기 해섬도사가 선약을 만들 뿐 아니라 신선이 되는 술법을 지녔다는 말을 듣고 촉이라는 나라 땅으로 들어가 그 술법을 배우리라 마음 먹었다. 그럼 결국 속세를 버리고픈 마음을 실현하려고 도교 신선이 되려고 저 해섬도사를 찾아갔다라는 얘기야. 다 찾아가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묶어볼래? 산과 강가에서 노래 부르기 시작하고 거기부터 지금까지 마음 먹었다까지 묶어봐. 자, 봐봐. 여기 지금 묶은 내용은 뭐냐면 최척이 여유문 죽고 난 다음에 한 행적을 정말 압축해서 짧게 얘기했지, 그지? 이런 걸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 거야. 다시 요약적 제시, 요약적으로 보여줬다. 요약적 제시, 소설에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때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송우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여유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최척에게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도와주는 거야. 알았어? 이때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르는 호가 학천이고 집은 항주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항주의 용금문이라는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 송우란 사람은 경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지? 경전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말들을 모아놓은 거야. 성현들이 했던 말, 글 이런 걸 모아놓은 걸 경전이라 그래요. 경전과 역사에 해박했고 두루두루 아주 널리 알고 있었고, 공을 세워 명성을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대. 그럼 뭐야? 출세해가지고 입신양명하고 이름을 날리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 학식은 해박한데 똑똑한데 벼슬에는 관심이 없었고, 저술은 뭐야? 글 짓는 일이야. 업으로 삼았다. 업이 뭐야? 직업으로 삼았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의기, 정의롭다는 얘기고, 최척과는 서로 직이라고 인정하는 사이였는데, 직이 또 나왔네. 직이라는 말은 기자가 몸기자거든. 그런데 이게 나를 알아준다. 서로 알아주는 사이라는 게 뭐야? 절친이지, 절친. 자, 거기다 적어보자. 절친에 해당되는 한자성어 여러 개 불러줄 테니까 적어봐. 배가절현이란 말이 있어. 배가와 종자기의 고사에 나오는 배가절현. 배가라는 사람이 검은고를 잘 탔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종자기라는 사람이 인정해줬거든. 근데 그 종자기가 죽은 거야. 그래서 배가가 검은고 줄을 끊어버렸어. 더 이상 내 소리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 절친이 없다. 그래서 끊어버린 거야. 그것도 절친, 배프에 관한 한자성어야. 그 다음에 또 있어 이거. 문경지교,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 그 다음에 또 불러줄게. 중마고는 어릴 때 대나무 말을 같이 타던 어릴 때 친구를 말하는 거고, 또 금란지교라는 거 있어. 금란지교, 쇠처럼 단단하고 난초처럼 그윽한 사귐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지란지교, 발음 조심해. 지란지교 비슷한 건데 영지버섯하고 난초의 사귐 잘 어울린다는 뜻이야. 대충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직이지음이라는 말도 있고, 직이지음이 직이란 것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알아주는 좋은 친구가 바로 송우였단 말이지. 그래서 최척이 촉 나라 땅으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 술을 들고 찾아왔어. 그러니까 여유문한테 가 있을 때, 여유문 가 있을 때 아마 송우라는 사람을 사귄 것 같아요.
술을 마셔 얼큰하게 취하자. 송우가 최척을 친근하게 자로 부르며, 자 동그라미. 옛날 사람들 이름이 많아. 어릴 땐 태명, 뱃속에 있을 땐 태명, 어릴 땐 아명. 그다음 친구끼리는 자를 부르고, 마지막에 뭐 나이 먹고 뭐 지긋하게 나이 먹으면 근엄하게 불러야 되잖아. 그걸 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는 친구끼리 막 부르는 이름이야. 그래서 자를 부르며 말했단 말이야. 뭐라고? 백승. 그럼 누구야? 백승이 누구야? 최척의 자겠지. 이름. 백승.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들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불로장생. 아까 해섬도사에 도교에 입문하려고 했었잖아. 그래서 아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 자, 서리법이지. 왜 서리법이야? 누구나 다 불로장생,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원하지, 그지? 고금천하, 옛날하고 지금 세상에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자, 생각해봐.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래 산 사람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없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불로장생이라는 건 말이 안 돼. 너 도교에 들어가면 안 돼. 신선이 될 수 없단 말이야. 가지마. 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의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 스스로 고난을 어려움을 부르겠는가 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산도깨비가 뭐야?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로장생 하려고 도교에 들어갔다가 배고프고 그래 죽어서 귀신이 될 건가 이런 얘기란 말이야. 자, 나와 함께 배 타고 오나라 올나라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매매 장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겠는가. 세상사?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사는 걸 바라겠지, 그지? 그래서 결국 최척에게 도교에 들어가지 말고 불로장생 그런 거 다 버리고 같이 장사배를 타자고 제안하는 게 송우가 최척한테 한 말이야, 지금. 그랬더니 최척이 홀연 깨닫고, 뭘 깨달았어? 아, 나 신선되면 안 되겠다. 맞아. 불로장생한 사람이 없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결국 마침내 송우와 함께 길을 떠났다. 무슨 길이야? 장사배를 타는 길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경자년, 여기부터 위기인데, 경자년 1600년 봄이었다. 시간적 배경 좀 지났어. 최척은 송우를 따라 한 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 지금의 베트남으로 장사하러 갔다. 점점 막 베트남까지 가고 있어. 공간적 배경이. 이때 일본배 열척, 딱 나와야지. 누구야? 오경이지, 오경. 오경이 도누배 무슨 행사? 뭐 맡았잖아. 시켰잖아, 도누가. 잘 모르겠어? 장행사? 항행사? 항행사. 그거 맡겼잖아. 그럼 저 일본 배는 뭐야? 오경이 온다는 거지, 지금. 이해됐어? 일본 배 10여 척도 같은 포구, 안남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열흘이 넘게 머물러 4월 초 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다.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이 고요해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대. 고요한 거지, 그지?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깜깜한 밤이네. 간간히 물새들이 우는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 조용하고 고즈넉했다. 일본 배에서는 연부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결국은 최척이 배를 타고 안남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 안남 항구는 일본 배도 있었고 고요하고 적막하고 그래서 연불 소리가 구슬프게 들렸다. 뭐 누구한테 구슬픈지는 여기서 알 수가 없고, 자, 누구에게나 구슬플 수도 있어. 고향을 떠나 있으니까, 그치? 자,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자신의 신세 한번 얘기해 볼래? 자, 부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란통에 다 잊어버렸고 자기는 홀로 남았는데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여기저기 고향을 떠나서 중국에 갔다가 중국도 머물지 못하고 안남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아내가 죽은 것 같은 슬픔, 뭐 이런 것들 신세를 생각하다가 짐꾸러미 안에서 퉁소를 꺼내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한 곡 불렀단 말이야. 왜 불렀을까? 자기 신세가 서글프니까 그걸 좀 잊어버리려고. 자, 한 곡 풀어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 했다. 최척의 퉁소 소리.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구름과 안개도 수심에 잠긴 듯 했대. 이거는 감정이입이지. 아니 생각해봐. 지금 애처롭고 수심에 가득한 게 누구야? 최척. 걔가 퉁소를 불었는데 그러면 바다와 하늘은, 구름과 안개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그런데 마치 최척의 마음이 이입된 것처럼 얘기했어. 수심에 가득 차다고. 그러니까 이걸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야. 최척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했다. 됐지? 그 최척의 감정은 뭐라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지금 현재 신세에 대한 처지에 대한 슬픔, 뭐 이런 것들이야. 뱃사람들도 그 소리에 놀라 일어나 모두들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그때 문득 일본 배에서 연불하던 소리가 뚝 그쳤다. 아까 나왔었잖아. 소리가 매우 구슬픈 연불 소리가 나왔다 그랬잖아. 자 생각해봐. 구슬픈 연불 소리가 나고 있었는데 최척이 퉁소를 부니까 딱 멈췄대. 그럼 이건 반응이잖아. 반응. 퉁소 소리에 갑자기 연불이 멈춘 거야. 알았니? 잠시 후에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의 시일까? 오경밖에 없지, 그지? 자, 그럼 보자. 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왕자교. 왕자교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는 퉁소를 잘 불었던 중국 사람이야. 주나라 때. 왕자교의 퉁소 불제, 퉁소를 연주할 때, 불 때 달은 나지막하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욱하네. 푸른 난새와 함께, 난새, 이건 뭐 상상의 새고, 푸른 난새와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복례산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 어디로 간다는 거야? 쭉 그거 타고. 이게 누가 지었어? 오경. 그럼 가족을 만나겠지. 남편을 만나겠지. 길을 잃지 않고. 여기는 지금 안남 베트남이니까 너무 멀잖아. 고향은. 난새 같은 거 타고 길 잃지 않고 쭉 가서 고향에 가고 남편을 만나고 싶다는 오경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 읊는 소리가 들렸으면 최척도 딱 느낌이 오겠지? 그러니까 결국 퉁소 소리는 최척과 오경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라고 보는 거야. 뭐 때문에 만난다고? 퉁소 소리 때문에. 알았지? 자, 그 다음으로 가자. 시 읊는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소리, 혀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척은 시 읊는 소리에 듣고는 밑줄 쳐 깜짝 놀라 얼이 빠졌어. 왜? 오경이니까. 저도 모르는 새 퉁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충격받은 거지. 그지? 깜짝 놀란 거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저건 내 아내 오경인데. 알았니? 송우가 말했다. 왜 그래?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믿기지 않아서 세 번째 물음에 이르러서 비로소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최척은 말 못하고 눈물만 흘렸잖아. 왜 그런지 얘기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지, 그치? 근데 우리는 알지?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를 말한 거야 지금. 근데 직접적으로 말했어, 간접적으로 말했어? 그렇지, 이걸 간접적 제시라고 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했으면 뭐라고? 최척은 아내 목소리를 듣고 슬픔과 기쁨에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 기쁨의 눈물, 뭐 예를 들면 놀람의 눈물, 그런 것만 하염없이 흘렸다. 이렇게 하면 직접적이 되는 거야. 최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뒤에 이렇게 말했어. 뭐라 그러냐?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시일세. 우리 부부 말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야. 오경이구나.
게다가 방금 시를 읊던 소리도 아내의 목소리랑 흡사해 유사하다고. 그러니까 얘가 퉁소를 떨어뜨리고 말도 못하고 울고 있었던 거네. 혹 아내가 저 배에 있는 게 아닐까? 그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지? 그럴 리 없을 텐데 말이야. 믿겨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다음 장면에 만나러 가겠지, 그지? 그러고는 자기 일가가 외적에게 당한 일, 그러니까 전에 있잖아. 전쟁이 났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지금 내가 왜 아내를 못 만나고 저기 있는 게 아내고 이걸 다 앞뒤 정황을 다 얘기해 주는데 왜 헤어졌는지를 지금 얘기한 거야. 전말 처음과 끝을 자세히 말했다. 송우한테 말해준 거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다. 오, 그렇게 헤어졌는데 생사도 몰랐는데 야 어떻게 여기서 고향도 아니고 안남 베트남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이야. 어우 대단해. 깜짝 놀랐어. 이런 일도 있어? 이런 거지, 그지? 그 자리에 두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자였다. 자, 내몰쳐봐. 젊고 용감한 캐릭터 직접 말해서 직접적 제시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서 해석, 평가, 결론 이런 거 다 내리면 직접적 제시야. 두홍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돼가지고 주먹으로 노를 치고 분연히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어.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저 배로 가서 사정 지금 그 시를 읊고 있었잖아. 시를 읊고 있는 게 누군지 왜 읊고 있는지 이런 거 전말에 대해서 다 알아보겠다. 내가 확인해 줄 테니까 걱정 마시오 하면서 벌떡 일어난 거야. 알았니? 송우가 두홍을 말리며 말했다.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켰다가는 큰 난리가 날지도 모르네. 내일 아침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네. 그럼 봐. 두홍은 좀 성격이 급해. 와일드해. 하지만 분개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야. 알았니? 성격이 급하지만. 그럼 여기 지금 송우는 뭐 어때? 신중하고 침착한 사람이지. 캐릭터. 그럼 위에서는 젊고 용감하다 그랬으니까 직접적 제시인데 여기는 간접적 제시지. 그지? 대사를 통해서 캐릭터를 말하고 있잖아. 야심한 시각에 소란을 일으키다가 난리가 나니까 내일 아침에 지금 가지 말고 좀 침착합시다. 침착하다는 말이 없으니까 간접적 제시라고.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 기다렸어. 그렇지. 초조하겠지. 긴장감이 넘치겠지. 그지? 이윽고 해가 올랐다. 바로 그날 확인하는 아침이 된 거야. 최척은 해안으로 내려가 일본 배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조선말로 물었다. 간밤에 시를 읊던 사람은 분명 조선 사람이었어.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줄 수 있겠는가? 견줄 수 없지. 그거보다 훨씬 더 기쁠 것 같아.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읊던 사람 누군지 좀 나와보시오라는 얘기겠지.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최척의 퉁소 소리를 들었다. 요번에 이제 최척이 아니라 오경 입장에서 다시 시간이 역행된 거지. 조선가락인데다가 귀에 익은 곡조에 귀에 익다. 관용어라고 해. 거기다 귀에 익다라는 익숙하다라는 뜻이고 관용어야. 귀가 어디 익은 게 아니야. 곡조인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중국 배에 타고 있는 거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 삼아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것이었다. 아, 퉁소 소리 듣고 왜 저 시를 읊었을까 궁금했는데 오경이 그래서 시를 지었구나. 시를 지은 게 아니라 읊었구나. 그러던 차에 밖에서 최척 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조선 사람 비슷한 사람 만나면 그래도 기쁜데 그러면서 허둥지둥 엎어질 듯 배에서 뛰어내려왔다. 내 남편. 최척과 오경은 마주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에 뒹굴렀다. 기가 막혀 입에서 말이 나오지가 않았어. 눈물이 닿아자 피눈물이 나왔으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 사람은 재회의 기쁨을 아주 크나큰 기쁨을 느꼈다. 두 나라의 뱃사람들이 이들 주위에 빙 하고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인가? 친구인가? 오랜만에 만났나 보네라고 여기고 있었어. 한참 뒤에 이들이 부부 사이임을 알고는 정말 깜짝 놀라 감탄하고 서로 돌아보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어. 희한하네. 이런 일도 있다니. 참 기이하기도 하네. 하늘이 돕고 귀신이 도왔다. 천우신조라는 한자성어야. 천우, 하늘이 도왔다. 신조, 신이 도왔다. 뭐 그런 얘기야.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옛날에도 없었다. 한자성어. 전대미문이라는 얘기 있어. 듣지 못했다라는 게 포인트고, 전 시대에도 듣지 못했다. 전대미문. 다른 말로 전인미답이란 말도 있어. 전인미답은 무슨 뜻이냐면 앞 사람이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다. 이게 처음 있던 일이라는 거야. 처음 있는 일이라는 뜻이 알았냐? 자, 마무리. 뒷부분 줄거리. 최척은 오경과 함께 중국에 살며 둘째인 몽선을 낳고 몽선이 장성하자 어른이 되자 중국인인 홍도와 혼인을 시킨다. 몽선과 홍도는 결혼하는 거야. 이듬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나 최척은 명나라 군사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포로가 돼. 최척은 조선 병사로 출전했다가 포로로 잡혀있는 아들 몽석, 첫째 아들 몽석 있잖아. 포로 수용소에서 만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최척과 몽석은 수용소를 탈출하여 남원으로 돌아오고 오경도 몽선도 홍도와 함께 남원으로 돌아와. 그럼 온 가족이 다시 만나가지고 최척과 재회해가지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 해피엔딩. 끝. 알았냐? 이게 최척전의 내용이야.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지. 여기는 이제 이동 경로가 조선에서 시작해서 중국, 이거는 최척이고, 일본, 이건 오경이고, 안남 베트남에서는 둘이 제외하고 다시 중국 갔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몽석을 만나고 온 가족은 남원으로 가서 다음 뭐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스케일이 좀 큰 고전소설이야. 알았니? 무슨 얘기인지? 드라마틱한 부분이 많아.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전체 스토리에서 오경하고 최척은 처음에 사랑에 빠져. 이게 이제 만남이야. 이게 만남.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최척이 의병으로 나가고 이별하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시 전쟁에서 돌아와서 다시 만나고 그때 이제 몽석을 낳아.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정유재란이 다시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그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소식을 모르다가 안남에서 오경과 최척이 만나게 되고 이제 몽선을 낳고 행복한가 보다 그랬더니 이번엔 다시 명나라와 후금이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포로로 잡혔다가 큰아들, 명나라하고 후금하고 전쟁하는데 그럼 몽석은 왜 왔어? 자, 조선은 명나라 편이기 때문에 명나라를 도와주러 온 거야. 그때 첫째 아들 몽석이 조선군이 군인이 돼가지고 명나라 군대를 간 거야. 알았니? 그러다가 후금, 금나라랑 전쟁하다가 포로가 된 거고 최척도 역시 금나라 포로가 된 거야. 둘이 포로가 갇혀있는 감옥에서 얘기하다가 만나게 되고 탈출하게 돼. 알았어? 그리고 다시 조선의 남원으로 오게 돼서 모두가 다시 재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남 이별 재회, 만남 이별 재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쭉 이어진다. 이게 최척전의 내용이야. 실제로 임진왜란과 정유의 재란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역사적 사실을 실제로 일어난 전쟁을 배경으로 한 거야. 후금하고 명나라도 마찬가지고. 알았니?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은 소설이긴 하지만 배경이 실제로 역사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실적인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알겠니?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잠깐 한 번씩 한번 확인해 볼게. 실제로 있었던 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전쟁,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전쟁 이거는 사실적에 해당된다. 두 번째, 여유문이라는 조력자가 나오는데 여유문은
여유무는 자기 동생을 과 결혼시키려고 했지, 최척. 근데 최척이 거절하는 이유는 오경 때문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경이 오경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복선 역할을 하는 건 뭘까? 그러면 꿈이지, 꿈. 절망에서 희망. 그래서 삶을 다시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건 꿈이다. 그 다음에 남편 최척과 오경이 만날 때 둘이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퉁소 소리 그리고 시 없는 소리야.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건 오경은 퉁소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최척은 오경이 읽는 시 없는 소리를 듣고 나서 남편과 아내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남, 특히 안남에서의 만남은 고전 소설의 우연성을 또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맨 앞에 오경이 어떤 최척에게 먼저 쪽지를 보내는 거 이런 부분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여성상을 드러내는데 그건 과거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여인상하고 좀 다르다. 그런 부분에서 오경은 최척한테 먼저 쪽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의지대로 배우자인 최척과 결혼하게 되고 퉁소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를 읽고 그 다음에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최척전의 오경과 같은 여자 등장인물 주인공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재밌는 최척전을 마칠게.